100세시 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바로 노후를 지키는 4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아픈 몸도, 돈 문제도, 관계의 상처도 결국은 열심히로 버틸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인생은 열심보다 습관으로 지켜지는 거라는 걸요. 오늘은 평범하지만 단단한 4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한 번씩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며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으로, 누군가는 질문으로, 또 누군가는 건강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함께하는 용기로.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윤정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5시, 윤정희님은 시장 골목에서 셔터를 올립니다. 김치통 냄새, 생선 비린내, 사람들의 인사소리. 그 모든 게 그녀의 하루였죠. 정희 이모, 오늘은 뭐 싸게 줘요? 이모 김치 진짜 맛있다니까. 그 웃음소리가 정희의 에너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이 둘을 키우며 버틴 세월. 윤정희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늦은 오후 아들 민수가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죠. 엄마, 잠깐 명의만 빌려줘. 세금 줄일 수 있대. 명예?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윤정희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내 새끼 믿어야지. 그 한마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장부에 오늘의 매출을 적으면서 이제 아들도 안정됐겠지 하며 웃었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체납금 4,200만 원. 윤정희님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울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님은 전기불을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서였죠. 윤정희님은 평생 써온 장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이름들, 외상 날짜들. 그 속엔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장부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적던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안 적었네. 그날 이후 윤정희님은 작은 공책 하나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생활기록장.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적었습니다. 이제 윤정희님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죠. 그녀는 장사를 마치면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 고등학생 손님 3,000원 외상. 내일 꼭 받기. 그리고 웃습니다. 이젠 가족이든 손님이든 내가 남기는 글씨가 나를 지켜줘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윤정희님의 삶은 그 손글씨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는 이만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만수님은 30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뭘 해볼까? 처음엔 여행을 다니며 쉬려고 했지만 막상 집에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렇게 이만수님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달고 메뉴판도 손수 만들었죠.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단골이 생기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지만 세금, 임대계약, 카드 수수료 하나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돈이 나가죠? 이만수님은 세무사에게 묻고 싶었지만 괜히 아는 척하다가 민폐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뭐 조금 손해보면 어때?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조금이 몇 달 뒤엔 절반이 됐죠. 열심히 일했는데 왜 통장엔 남는 게 없을까? 밤마다 커피 향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만수님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다가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런데요. 혹시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그 순간 이만수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구나. 그 후로 그는 변했습니다. 구청, 세무서, 창업센터,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스스로 묻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만수님은 이제 카페 옆에 노트북 한 대를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로 창업 관련 영상을 봅니다. 이제야 조금씩 알겠어요. 돈은 일하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간다는 걸. 커피 머신 다루는 법부터 원두 유통까지 직접 공부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도 배움은 끝이 없어요. 이제는 모르면 바로 물어요. 그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더라고요. 이만수님은 이제 손님이 주문을 기다릴 때 커피를 내리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하나 배워가야지. 그에게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묻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묻지 않아 잃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이 이야기는 박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숙님은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엔 남편의 약 챙기기, 점심엔 시어머니 반찬 배달, 저녁엔 손주 도시락 준비. 그녀의 하루엔 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픈 건 나중 일이지.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죠.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세탁기를 돌리던 박영숙 님이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아, 안 돼. 숨이 막히듯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그리고 혈당도 높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어요. 박영숙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바친 세월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걸요. 퇴원 후 박영숙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를 먼저 챙기자.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식사 후엔 10분 스트레칭, 약은 날짜별로 정리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조금씩 몸이 달라졌습니다. 숨이 덜 차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돈보다 귀한 거였네요. 이젠 친구들이 묻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녀는 웃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했거든. 병원비로 나가던 돈이 줄었고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젠 남편과 손주와 함께 주말마다 가까운 산책길을 걷습니다. 건강하니 웃음도 돌아오네요. 박영숙님은 오늘도 아침 일기를 씁니다. 혈압 128에 85, 공원 30분 걷기 완료.
그녀는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요. 내 몸을 지키는 건 결국 내 책임이자 내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재만님의 이야기입니다. 최재만님은 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홀로 지내며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집,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딸은 결혼해 멀리 살고 있었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가 유일한 낙이었죠.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험 리모델링 상담입니다. 지금 바꾸시면 혜택이 커요.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최재만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서류를 보내주세요. 며칠 후 그는 안내받은 대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재만님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이 너무 빨라.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하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뭐든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결정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어떤 전화가 와도 어떤 문서가 도착해도 그는 먼저 사진을 찍어 딸에게 보냅니다. 이거 괜찮은 거니? 그 한마디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며칠 전엔 동네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받았죠.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번엔 딸과 함께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아빠, 이건 꼭 신청해요. 그날 최재만님은 처음으로 안심을 느꼈습니다. 최재만님은 이제 전화가 울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딸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이 아니라 같이 판단하는 게 지혜더라고요. 묻는 게 귀찮아도 혼자 결정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윤정희님, 이만수님, 박영숙님, 최재만님. 서로 다른 인생이지만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번은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노후를 지킨다는 건 돈을 모으는 일보다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기록하는 습관, 묻는 습관, 건강을 챙기는 습관, 그리고 함께 결정하는 습관. 이 단순한 4가지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윤정희님은 시장에서 장부를 쓰고 이만수님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박영숙님은 공원에서 손주와 걷고 최재만님은 딸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이지만 모두가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미소 속엔 나를 지키는 습관이라는 공통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를 지킨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를 돌보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00세 시대 상식통은 당신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